안녕하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 17번째입니다. 오늘 알아볼 마음은 탐식입니다. 탐식이라는 건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크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탐식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비만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많이 먹는 것을 죄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탐식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에 매달려 열심으로 찾아 먹는 욕심도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에서 조카 악마는 삼촌 악마에게 성도를 유혹함에 있어서 탐식이라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탐식이 훌륭한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지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탐식에 대한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킨 것이 그들의 위대한 성과라고 자랑합니다. 탐식에 대한 양심을 마비시킨 비결은 탐식이 곧 과식이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탐식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인생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든다면 자신의 마음에 자비라는 것은 사라지고 인색해져 버린다면 탐심이라는 죄악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보면서 탐식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 성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자신은 과식을 하지 않으므로 탐식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10개 탄 홍차에 잘 구운 토스트 한 조각입니다. 소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노인의 주문을 받고 요리해서 내오는 요리사에게 그녀는 새침하게 웃어 보이고는 살짝 한숨을 내쉬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건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걸 원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지극히 사적이고 디테일한 취향을 만족시켜달라고 요리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합니다. 실은 그녀가 제대로 홍차와 토스트의 맛을 즐겼던 때는 젊은 시절, 미식보다는 다른 즐거움이 많았던, 오히려 어떤 것이라도 맛있게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의 먹거리였습니다. 그 맛을 재현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녀 주변 요리사들은 모두 일을 그만두고 이웃들 사이의 우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가졌다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허영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음식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스테이크를 제대로 하는 유일한 식당을 발견했다고 으스대기도 합니다. 내가 스테이크를 제대로 하는 유일한 집을 찾았어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데려갑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악마는 제대로 음식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이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미식가인 척하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음식을 낸다는 그 사실이 그의 허영심을 자극해 짜증이 나게 하고 그 순간 모든 자비가 사라져버리고 인색하기 그지없는 미식가인 척하는 까칠한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미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던가 허영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심술궂게 짜증을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탐식이 고개를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마음 잘 지키시고요.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